안녕하세요, 비고입니다. 오늘 피커카드 리딩에서는요, 이 상대방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쳐다보는 상대방분들 어찌어찌해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잘 이해하고 있는지, 내지는 잘 알아내고 있는지 알아보는 리딩을 해볼까 합니다. 그냥 단순히 시간이 오래 지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 수도 있고 또 아예 모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보다는 이 상대방분들의 어떤 심경적인 내지는 심리적인 스펙트럼, 어떤 심리적인 스펙트럼으로 여러분들을 쳐다보기에 여러분들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 성격이겠죠. 내지는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가치들, 저변에 깔려있는 그 모든 것들이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심리적인 스펙트럼에 대해서 알아보는 리딩을 해볼까 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 상대방 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있는지, 또 내지는 지금 현재 잘 알아내게 되는지 또 알아보는 리딩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관계성 좀 시작을 한 단계이다, 내지는 어떤 이벤트가 있어서 내가 조금 뭔가 숨겨야 되거나 내지는 내가 조금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런 부분은 어느 요소에다가 숨겨놔야지 이분들은 모두 알아채는지 사각지대도 알 수가 있겠죠. 심리적인 스펙트럼, 그 지점을 제외한 지점에다가 여러분들이 좀 숨겨놓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숨겨놓고 싶은 부분, 알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조금은 있다면요. 본 리딩의 취지는 이 상대방분들 어떤 심리적인, 정신과적인 어떤 스펙트럼으로 여러분들을 쳐다보고 잘 이해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리딩입니다. 왼쪽 첫 번째 카드부터 그룹 1번이고요. 그룹 2번, 그룹 3번, 그룹 4번, 그룹 5번. 총 5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선택 카드 선택 시 나를 부르는 카드, 나한테 좋은 메시지를 줄 것 같은 카드, 오늘따라 내 눈에 쏙 들어오는 카드를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왼쪽 첫 번째 카드부터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그룹분들은 제가 해당 리딩 시간대를 하단에 적어두었으니까요. 선택 카드 선택이 끝나셨다면 해당 리딩 시간대로 바로 가셔서 리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그룹 1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대방 분들의 심리 스펙트럼을 알아보는 리딩이고요. 그 스펙트럼으로 여러분들의 심리를 쳐다보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리딩입니다. 이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인 어프로치로 여러분들을 쳐다보게 되는지, 이해하게 되는지 알아보는 리딩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숨겨야 되거나 뭐가 있으면 다른 데로 치우시면 되겠죠. 그 스펙트럼 반경 안에서 벗어나서 치우시면 되겠죠.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볼까요? 그룹 1번 분들. 이 상대방 분들. 제가 이 얘기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상대방 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쳐다보시는 상대방 분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 여러분들이 알면 그 부분 알고 있고요. 그 부분 지금 보는 그 부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의 어떤 뭐 가치나 성격적인 우월함이 있잖아요. 왜? 굉장히 수려한 것, 이렇게 준수한 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잘 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덕목으로 생각하시는 것도 느껴지고 또 반면에 잘 모르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덕목만 봄으로 인해 가지고 이분들의 이분들의 내면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분들의 어떤 심리적인 스펙트럼을 쳐다보다 보면, 여러분들 바라보는 그 스펙트럼을 쳐다보다 보면 이분들이 어디서 그런 심리적인 스펙트럼이 튀어나오고 있는지 심리 상태도 보게 되겠죠. 근데 그런 부분은 아마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볼까요? 그러자고 리딩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뭔가 준수함이 많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성취나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도 격렬하게 경쟁할 줄도 알아요. 물론 뭐 느긋한 성격이던가 유한 성격이던가 유려한 성격이던가 뭐 예를 들자면 굉장히 이렇게 조금은 뭔가 성취가 되어 있는 사람이던가 성취가 되어 있는 것도 많이 느껴지거든요. 뭐 경도는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흠모하는 것도 많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준수함이 많이 느껴져요. 미래가 촉망하다? 그런 것도 많이 느껴지고요. 이건 그냥 첨언입니다. 여러분들이나 그분들이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은 성취는 하실 거라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분발하신다면, 이 속도로 분발하신다면 이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부분을 우리가 보려고 시작한 리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언급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취를 얼마나 할 건지가. 볼까요?
계속? 이게 다른 부분일 수 있는데 이분들이 성취를 많이 하고 준수한 부분이 있기에 여러분들이 약간 그러니까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분들의 심리적인 스펙트럼이에요. 약간의 모순 지점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지점이냐면 어떤 지점이냐면 이걸 깨서까지도 이렇게 충동성이죠. 충동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탁 깨가지고라도 이 방향성을 보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보려고. 내가 자기가 봐야 되겠다. 내가 좀 봐야 되니까 좀 비켜봐봐. 나 좀 보여줘. 라고. 근데 그게 어떤 일견 봤을 때 굉장히 좀 야속하게 보여질 수도 있는데 이게 또 어떤 식으로 우리 눈에는 보여질 거냐면 뭔가 자꾸만 이렇게 들춰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입니다. 과거에 어떤 식으로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 어떤 식으로 어떤 평가를 받고 걸어왔는지 전체예요. 다. 싹 다. 그런 식으로 물어본다든가 그런 식으로 코멘트를 한다든가 그런 식에 대한 것이 칭송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수순은 약간 비꼬면서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품평인 거예요. 품평. 그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 상대방 분들이. 근데 이게 혼재된 게 에너지적으로 이쪽 극과 굉장히 뭐랄까 이게 시간이라는 어떤 보수적인 잣대와 이분들 내면에 있는 보수적인 잣대와 충동적인 것들 있죠. 표면적이고 충동적인 것들과 극과 극에서 약간은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요. 이분들한테 이 부분이 성취를 가져다 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내가 지금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고 있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매진하고 있지 않거나 내가 경쟁에서 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을 때 우리는 그래 내일부터 차근차근 하자 라고 하겠지만 이 사람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던가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무엇인가 주섬주섬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격렬하게 미친 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가져다 준 성취는 우리가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 찬란한 것만, 준수한 것만 보여지지 않고, 그러니까 애둘러서 뭔가 얘기를 해서 나도 그 부분, 나는 이런데 너는 이리 하냐는 거예요. 나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무엇인가를 굉장히 격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고집이 있는데, 그걸 본인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고집이 있는데, 당신도 그리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게 약간 들릴 때 애둘러서 질문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던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나한테 얘기하는 거지? 라고. 뭔가 과거를 들추는 것처럼 보여진다든가 보여지지 않는 거. 여러분들이 애써 이렇게 쳐다보지 않은 부분을 이리 와봐. 너 이랬었잖아. 좀 봐봐. 여기 성적표 봐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웃고 그냥 지나가면서 약간 머쓱한 웃음 지으면서 지나갈 수 있는 부분. 여러분들이 그냥 뭐 그러려냐고 지나가셨을 수도 있고요. 불쾌하셨을 수도 있겠죠. 내지는 이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자꾸만 그러지? 라고 했었을 때는 다른 사람한테도 그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개의치는 맛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분들이 여러분들을 불러 세워가지고 다시 이렇게 여기를 들여다보고 싶은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는 이분들한테는 상당한 많은 투자인 거예요. 그것조차도 굉장히 투자한 거. 그 애정이 있고 관심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행위지. 관심 없는 사람한테 불러 세워가지고 이봐 봐봐요. 당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는 않죠. 관심이 있다는 표명인데 어쩌면 그게 조금은 약간은 뭐라 그럴까 애둘러서 표현을 하자 하더라도 뭔가 이게 뭔가 말에 어떤 함이나 꼬임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 그 미스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내던가 미스 커뮤니케이션 되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걸 왜 물어보지? 그런 거에 왜 자꾸만 관심을 갖지? 여러분들은 뭔가 스쳐 지나가는 말처럼 들릴지언정 이 사람들은 자꾸만 그쪽을 물어보거나 애둘러서 얘기하던가 뭔가 여러분들이 듣기 싫은 말이던가 왜 질문하는지 모르는가 어쨌든 간에 다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시작돼서 미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판명이 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결국에 이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드러나지 않은 그것들 있잖아요. 뭐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을 억지로 알아낸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알고자 하는 것 뿐인 거예요. 알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막 족보를 막 들고 왔어요. 그게 무슨 족보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이렇게 족보를 쭉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착 보여주면 어쩌면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걸 더.
하지만 그런 건 없죠, 이 세상에. 인류가 더 디지털 시대, 뭐 소셜미디어 시대를 더 관통하게 되면, 더 한 100년 더 관통하게 되면 우리가 디지털 풋프린트를 만들어낼 수는 있겠죠. 그 미디어에 남겨져 있는 우리 삶의 족적을 난 이렇게 태어났고 이 사진이고 돌 사진이고 뭐고 여기 졸업했고 여기 들어갔고 여기에 학습을 했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관계성 자체를 뭔가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애먹는 상황 아닌가라고. 이게 안 되는 어떤 애먹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는 제가 이분들의 어떤 심리적인 어떤 모순 지점으로 보는 스펙트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모순이 아니라 극과 극인 거예요. 근데 이분도 엄연한 인간인지라 그게 틀린 에너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보수적으로 잣대로 쳐다보다 보니까 성취라는 어떤 내지는 뭔가 삶의 족적이라는 내지는 성실함이라는 어떤 보수적인 잣대로 쳐다보다 보니까 당연히 당연지사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려고 하는데 흡사 그거를 빨리 알아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급하게 급발진으로 무엇인가 말의 함의가 뒤틀려가지고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요 거기서 그냥 끝이라는 거예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그게 이 관계성 안에 있을 때 내가 너무 뭐 미치는 거 아닐까 내지는 내가 뭔가 어그레시브해진다 내가 화가 나기 시작한다 예를 들자면 이 관계성이 있으면 내가 화가 나게 뻔하다 내가 이 관계성에 있기에는 나는 너무 코스모폴리탄이다 나는 너무 이렇게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뭐 그게 왜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또 뭐 예를 들자면 뭐 신세대인데 새로운 세대 뉴 제너레이션인데 나는 왜 이런 고리타분한 어떤 잣대로 이렇게 얘기를 들어야 되나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해요. 모르면 모르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결코 그렇게 상관하지 않으셔도 된다고요. 그냥 그럼 왜 상관하지 말아야 되냐, 안 해도 되냐라고 했었을 때는 그냥 그런 가부단 거예요. 그냥. 그게 설령 이 사람들이 알아냈다고 해서 질문을 괴이하게 해가지고 알아냈다고 하더라도 흘려 지나가는 말 빙자해가지고 물어봐가지고 뭔가를 들었다고 해서 근데 내가 봤을 때 뭔가 옛날 고리짝대 그 성적표 나한테 다시 들이밀면서 이거 이랬었어 라고 물어본들 그게 다라고요. 왜 다냐라고 계속 물어보신다면 뭘까요? 왜 그럴까요? 잘해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혹시 그 애로사항이 그때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뭐 예를 들자면 수학 빵점 맞은 적이 있다면 내가 수학은 다시 한번 빵점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무엇인가 이렇게 도와줄 수 있을까 물신양면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그분이 부모님인가요? 왜 성적표 뭐 이런 식으로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님들만 내가 잘 키워야 되는데 잘 키우려면 우리 아이 뭐가 힘들어 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웃어서 그러니까요. 왜 엄마가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 잘 키우려면 내가 우리 아이 지금 어디서 딸려 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라고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근데 그걸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는데 이분들 몰라요. 왜냐면 1번 뭐 그렇게 해도 상관없었으니까 본인이 지금 이 상대방 분들이 계신 그 지역 사회에서는 그래도 괜찮은가 보죠. 그게 참 배려심 많네라고 칭송받을 수 있든가 내지는 그럴 만한 나이인 것도 들리고요. 저한테는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도 느껴지고요. 애당체 나이가 좀 있어서 당연히 그런 것들이 관심, 배려 그렇죠. 아주 유망하신 노익장을 과시하시는 분이 저한테 뭘 물어봐요. 계속 어디 사냐 어디서 살아본 적 있냐 거기서 내가 한번 본 것 같은데 라고 했었을 때는 저한테 표현하는 어떤 감정이라고 우리는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런 건 거예요. 그게 다예요. 거기서 본인도 프라이드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또 무슨 뜻이냐면 이것도 또 설명 복잡하네요. 본인이 그렇게 해서 무엇인가 지탱해주고 보필해주고
보은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알면 알아낼수록 본인은 더 뜻깊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굉장히 제가 아까 그 얘기 해드렸죠. 리딩 시작 전에. 여러분들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프로그레스가 굉장히 우월해지실 거라고. 실제로 이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랬을 때 이분들이 생각하는 그 프로그레스라는 의미가, 함의가 여러분들하고 다를까요? 다르지 않아요, 지금 보면. 그 프로그레스라는 거는, 그건 객관적으로 우리가 공통 지점이 있죠. 무엇을 빌드업을 시키는 거겠죠. 프로그레스를 만들어 나가는 거에 대한 이분들도 가치를 알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알고 있기에 여러분들도 이분들이 하는 무엇을 더 프로그레스를 위해서 내가 해줘야 되는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여러분들도 이해를 해주실 수는 있겠죠. 근데 다만 이분들은 그냥 그게 다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보필을 해줄 거냐? 아니, 그래 보여지진 않아요. 아, 웃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래 보이지진 않아요. 여러분들 사업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사업자금 그러면 애로사항이 있으니, 애 먹고 있으니 사업자금 줄 수 있을까? 저한테는 조금은 그래 보여지진 않아요. 주실 수도 있겠죠. 다 다르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선 그래 보여지는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그냥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그 수려함과 화려함과 그 굉장히 그 어드밴스드 되는 거 있잖아요. 향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본질적인 그 여러분들 존재가 가져다 주는 자기들의 만족감이 자기 딴에는 굉장히 또 한 번 더 우월하고 으스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으스대게 또 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옛날 수학 성적표 끄집어내가지고 나 빵점 받은 거를 지적질 하거나 물어보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인데 그 빵점 받은 것들로 오히려 기분 좋아하는 일종의 이상한 카타르시스가 있냐라고. 그런 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100점 맞은 거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 하세요. 그냥 자기 일이 아닌데 하는 것 뿐이에요. 자기 일이 아닌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하는 그 심리적인 스펙트럼 자체가 일견 들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몰랐던 분들 말씀드린 거, 아예 몰랐던 분들. 심리적인 스펙트럼 자체가 그럼 나를 지금 품평하는 거냐, 로또인지 아닌지 지금 감별하고 있냐라고 아니면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상하게 보여지면서 신의도 금이 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건 어디까지나 사사로운 관계이기 때문에 사사로운 감정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할 법한 이 상대방의 심리 상태라고 생각하면 나를 로또로 생각한다면 그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마음은 점점 줄어드시겠죠. 내지는 그런 생각 아예 안 드시겠죠. 제가 오히려 지금 이분들을 좀 이해해 주시라고 조금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분들의 생각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들도 아마 본인도 편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경쟁이란 것과 내지는 노고의 필요성을 느꼈을 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미친 듯이 절박하게 하고자 하는 그 빨진이 있어요, 이분들도. 그러다 보면 조금은 여러분들을 빨리 알아내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입니다. 내지는 이 알아내는 과정 자체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1학년 때 성적표, 2학년 때 성적표, 3학년 때 성적표를 계속 끄집어낼 수는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여러분들은 계속 우리는 손잡고 계속 걸어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다고요. 좋으신 분들이세요. 근데 저는 그래요. 이 상대방 분들, 이분들의 지금 화성 위치가 많이 느껴지는데 이 화성 위치가 굉장히 좋아요. 좋고 컨트롤되는 화성의 위치. 화성은 남성성을 얘기하죠. 남자, 여자 다 같이 읽어보는 리딩이고요. 여성분들도 화성은 다 가지고 태어나요. 화성 위치 없으신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태어날 때. 남자, 여자 또 비너스, 남성분들도 태어날 때 비너스 위치 다 가지고 태어나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남성성, 여성성은 우린 다 가지고 태어난다고요. 근데 이분들을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화성의 위치는 남성성, 남자다라고 얘기해드리는 게 아니라 진취적인 에너지들, 또한 컨트롤하는 에너지들, 또 이분들의 약간은 치졸한 거겠죠. 치졸한 어떤 에너지의 위치가 상당히 좋은 데가 있다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상당히 좋은 데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치졸한 위치도 좋은데 다 같은 에너지예요. 다른 건 없어요. 발현을 하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 볼까요?
그러니까요. 어떤 커뮤니티. 아직도 뭔가 여러분들이 같이 도모해야 하는 사회적인 이 뜻깊음이 느껴지네요. 같은 뭐 예를 들자면 어떤 비영리 단체에서 뭔가 물신양면 노력을 하신다든지 두 분 다, 내지는 뭐 재단에서 같이 무엇인가를 쳐다보고 있는 것들이 디렉션이 같다든가, 같은 어떤 문화계나 예술계에서 같이 계실 수도 있는 거고요. 내지는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그 방향성에 대한 그 같은 호흡도 느껴져요. 저한테는. 궁극에는 같이 가야 하는 방향성이 굉장히 유사한, 정녕 그것이 서로가 만나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인지언정, 뭐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것도 있겠죠. 당신 가족하고 우리 가족하고 다 같이 화목하게 같이 잘 지내야 하는 그런 부분도, 뭐 그런 뜻도 같을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이 많이 느껴지는데, 오히려 이분들의 어떤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이런 어떤 행위 자체가 이분들한테 이상한 게 아닌데, 여러분들한테는 저건 도대체 무슨 심리 상태지? 라고. 왜 저런 시선으로 나의 어떤 존재감이나 나의 의식들, 내지는 내가 혹시라도 성실하지 아니했던 면들, 내지는 그렇죠. 그런 부분을 보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하지 않았던, 나태했던 부분들, 내지는 내가 책임을 해태했던 부분들, 뭘 해놓고 그냥 도망갔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 우리 없잖아 또 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모순점을, 나의 어떤 모순된 면을 찾아보려고, 난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모순적인 면을 찾아보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알고 그냥 지나가세요. 제가 얘기해드렸죠. 거기에 대해서 그럼 도움 줄 거냐면 아니에요. 안 해요. 안 해요. 생각 안 해요. 5월달이 느껴지는데 5월달에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오해하셨나요? 혹시라도? 봤을 때? 군중들이 느껴지는 걸 봤을 때 이 쳐다보는 방향 자체가, 혹시 이 사람들이 있는 데서 뭔가 이분이 이걸 안 부분에 대해서 뭔가 약간 여러분이 생각할 때 망신 아닌 망신, 그러니까요. 이거 사람들 앞에서 뭔가 얘기를, 그 비밀인데 뭔가 나는 그거 이렇게 알려지는 거 싫은데 또 얘기했다고 하면 이것도 충동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그럼 무슨 의미였냐라고 굳이 물어보신다면, 그럼 이거를 지금 앞서서 설명한 것처럼 좋은 취지로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나를 이렇게 도와주려고, 이렇게 배려하려고 하는 일종의 뭐 엄마 같은 정말 심상으로 한 거냐라고 했었을 때는 이러시면 안 되겠죠. 무슨 심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냐라고 했었을 때는. 저한테는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납득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일종의 뭐랄까, 드러나고 싶지 않은 부분을 얘기를 한 취지 자체가 이분들한테는 일종의 재밌으라고, 사람들 보고 재밌으라고,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너무 고품격이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위축되거나 굉장히 접근하기 어려워하거나 말 붙이기가 어려워하는 것 같아 보이니, 자기가 그 자리를 유연하고 유려하게 만들려고, 본인 더 우월하게 보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대한 어떤 살얼음판이나 내지는 냉랭함을 이렇게 깨부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살짝 그냥 들었다 놓은 것 같이 보여져요. 저한테는. 만약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면. 더 확인해 드릴까요? 얘기가 길어지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 뜻 없다고. 그냥 아무 뜻 없어요. 그게 뜻이 있었으면 차라리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물신양면 여러분들 도와주게. 물신양면. 여러분들의 애로사항.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지금 이 리딩에 좀 해당하는 부분은 아니지만요. 상대방 분들 중에 그렇게 뭔가 더 충동성이 더 강할 수도 있어요. 충동적인 거 있죠. 들이대는 거겠죠. 약간 들이대게. 그럼으로 인해서 본인이 원하는 어떤 어떤 지점이 있겠죠. 분위기든 내지는 말에 고치를 시키는 데 있어서, 대화에 대한 고치를 시키는 데 있었을 때 어떤 자기가 원하는 희망 고점이 있겠죠. 고점이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그게 폭력적이거나 내지는 굉장히 비신사적이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제가 그래서 화성 위치를 조금은 더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아주 좋은 화성 위치는 있지만요. 화성 위치가 지금 느껴질 정도로 이분들의 어떤 컨트롤력이나 내지는 하고자 하는 분위기를 컨트롤하던 여러분들을 컨트롤하던 무엇을 컨트롤하던 간에 있긴 있다는 뜻이거든요.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누구나 컨트롤 하고 싶어 하지 않냐. 컨트롤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죠.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애당초 이 메시지에 나오지도 않았겠죠. 근데 이 화성의 위치가 굳이 대두돼서 얘기하는 거는 어쨌든 간에 저쨌든 간에 어떤 식으로든지 경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분들도 일종의 내가 분위기를 컨트롤하겠어. 여러분들을 조금은 뭔가 들었다 놔가면서라도 나는 여기에 흥을 돋구게 써라고 할 수도 있다는 부분을 얘기를 해드리면서 그 5월달 얘기는요, 또 차차하고 얘기를 해드리는데 5월달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언약이나 예를 들자면 굉장히 이렇게 흥겨워할 만한 어떤 이벤트 내지는 의미심장한 이벤트가 있다면 그 부분은 영원히 계속해서 진행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뜻이 또 무슨 뜻이죠? 아까 얘기하다가 지나가서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는데 이분들은 계속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사이에서의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바터링을 좋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답지 않게 이렇게 서로가 계속 아웅다웅 하는 거 있잖아요. 알아가고 또 알아갔을 때 계속해서 엔들레스 끊임없이 튀어나올 수 있는 건 우리는 과거 얘기죠.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요 끝이 없어요. 끝도 없어요. 우리는 봤을 때 우리가 1년만 살고 지금 이 사람들 이 상대방분들 만난 게 아니니까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드리면서 행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난 피코카드 리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그룹 2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대방 분들 어떤 심리적인 스펙트럼으로 여러분들을 관찰하는지 판단하는지 생각해내는지 알아보는 리딩이고요. 볼까요? 그룹 2번 분들 이 상대방 분들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이 상대방 분들 여러분들을 어떤 심리 상태 뭐 사회적으로 보고 있는 건지 정치적으로 보고 있는 건지 정치적인 스펙트럼을 보고 있는 건지 알아보는 리딩입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그 숨겨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만약이라도 다른 부분에다 숨겨놓으면 되겠죠. 그런 부분을 알고자 읽어보는 리딩입니다. 볼까요? 그룹 2번 분들. 여러분들이 그냥 이분들 궁금하신 거죠. 도대체 정신 상태가 어떤 정신 상태인지, 또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하다. 이분들 이거 관찰하려고 하는 일종의 뭐랄까 갖다 뿌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눈이 막 와요. 미친 듯이 눈을 갖다 뿌려요. 그러면 이제 발자국이 남겠죠. 그럼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이렇게 족적이라 그러죠. 풋프린트, 족적이라고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갖다 뿌리는데 그 갖다 뿌리는 게 뭐냐라고 하면 일종의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 동원할 수 있는 건 다 갖다 뿌려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발자국을 남기겠죠. 만나는 시간 동안 내지는 인터랙션 하는 동안 발자국을 남겼을 때 그 발자국 관찰하는 거예요. 그 발자국을 관찰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발자국 주인공의 뭐 예를 들면 심상이라든지 외모라든지 하는 부분은 알 길은 없어요. 그냥 발자국 모양만 아는 거예요. 발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내지는 어떤 신발을 신고 다니는지 알 수는 있겠지만 그 이외에는 알 수는 없어요. 그냥 이분들이 알고 싶은 거는 그 부분이 그 방향으로 보는 거예요. 그 족족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스펙트럼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막 갖다 뿌리는 거 있죠. 눈 내리듯이. 미친 듯이 눈 내리듯이 막 갖다 뿌려대는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좀 질서가 없거나 믿지 못하겠거나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인터랙션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죠? 제스처일 수도 있겠지만 더 우선적으로 하는 거는 말이죠. 커뮤니케이션. 말인데 이분들의 화제나 주요 요점 자체가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갖다 뿌리는 거죠. 여러분들을 읽어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도대체 말의 맥락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여러분들은 쳐다보기 시작하면 이제 점점 어긋나지는 거죠.
아니 왜 발자국만 쳐다보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눈은 또 왜 갖다 이렇게 뿌려대는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요. 실제로 봤을 때 뭐 서로가 잘 맞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서로가 맞는 부분에 있었을 때 저는 서로가 이런 부분은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잘 맞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게 서로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나 의혹 같은 건데 여러분들이 뭐 의심병이 있다. 상대방이 의심병이 있다라고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한테 이렇게 호기심 어리게 쳐다보는 게 있어요. 흡사 그냥 사돈 낱말처럼 약간 우리가 이렇게 기웃거리면서 들여다보는 거 있죠. 근데 그 들여다보는 부분에 있었을 때 상당히 어쩌면 이게 이렇게 ing형으로, ongoing형으로 계속 진행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간질간질함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서로가 서로한테 매력을 느끼고 뭐 이 두상도 많이 느껴지는데 서로가 서로한테 뭐 외모나 얼굴 특히 얼굴 부분에 있었을 때도 상당히 나는 마음에 들어는 하지만 내지는 뭐 얼굴 싫어하시면 어쩔 수 없겠지만요. 서로가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혹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말이라는 게 튀어나오죠. 뇌도 머리에 있는 것도 맞고요. 근데 거기서 약간의 간질간질함이 계속 이렇게 쭉 진행되는 거에 있어서 흥미로움과 자극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맞으시는 것처럼 보여져요. 이것도 상당한 어쩌면 서로 간의 어트랙션일 수 있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그 머리에서 튀어나오는 이 말들이 왜 갖다 뿌려대는지 말에 맥락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이분들은 그냥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족적을 남기는지 어떤 풋프린트를 남기는지를 보시려고 하시는데 이게 또 무슨 소린가. 여러분들은 봤을 때 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남한테 남의 어떤 심리 상태나 심리적인 요소를 쳐다볼 때 그 사람의 심상을 쳐다볼 때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지 내지는 얼마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맥락에 닿아 있는지 내지는 어떤 그 계획이라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말 안에 어떤 계획이나 맥락이나 요소나 논조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질서가 있겠죠. 근데 질서가 있는 부분에 있었을 때 그 질서를 억지로 무엇인가 뭘 하겠다고 자기가 뭘 관철하겠다고 깨버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왜 굳이 그러는지 예를 들자면 이렇게 얘기 드릴게요. 더 쉽게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예를 들자면 이 상대방이 말싸움 논조로 얘기를 한다든지 매사 약간 말싸움을 한다든지 내지는 매사 뭔가 결정을 못 내리는 것처럼 말을 한다든지 내지는 굉장히 양가적으로 얘기한다든지 내지는 극에서 극까지 얘기한다든지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게 되고 지금 하고 있는 거겠죠. 그것도 눈하고 똑같은 거예요. 막 갖다 퍼부어가지고 발자국 어떻게 여러분들이 남기나 뭐라고 대꾸 하는지 그걸로 알 수밖에 없어요. 이분들이 그 이상으로 비윤들을 그 여러분들이 하는 말에서 그 이상에서 이런 함의가 있을 거라고 찾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말 안 하잖아요. 그럼 이분들 절대 몰라요. 무엇을 만약에 숨기고 싶거나 여러분들의 치부나 이분들한테 만약에 잘 보이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하는 말 자체만 액면가로 쳐다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눈에 남겨져 있는 이 발자국 자체가 그 사람의 키나 몸무게나 내지는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뭘 하고 살았는지 이런 부분을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냥 발 사이즈만 알 뿐이에요. 발 모양새와 그리고 어떤 신발을 신었는지. 근데 이분들은 그게 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얄팍해서 그러냐?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어떤 우리 이분들의 어떤 심리적인 자기의 심리적인 스펙트럼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심리적인 면만 쳐다보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분들이 하는 행동들을 쳐다보고 있었을 때는 뭔가 교묘하게 굉장히 말싸움 아닌 말싸움 내지는 뭔가 혼란 내지는 알쏭달쏭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계속 뭔가 이 관계성이 이어진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같은데 도대체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 이 사람들은 불편해하지 않는다는 둥 내지는 당연지사 이렇게 하는 행동인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발자국만 쳐다보기 때문에 발자국만 보여주시면 돼요. 그럼 발자국이 뭐냐라고 할 때 액면가대로 얘기하는 것만 들으세요. 이분들 액면가대로 인터랙션 하는 거 있죠. 이분들이 농담을 얘기했다. 농담을 받아 쳐준다. 좋아한다. 그럼 좋아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뭔가 뭐 예쁜 옷을 입고 나갔다. 멋있는 옷을 입고 나갔다라고 했었을 때 이 사람들이 좋아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분들은 여러분들이 그 옷을 입고 나왔고 자기 마음에 들었을 때는 저 사람은 참 저런 옷을 좋아하는구나라고 기억한다는 거예요. 착신은 아니에요. 막 들이붓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뭔지를 몰라세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이러는지를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여러분들 내면에 또 잠자고 있는 어떤 흥미진진함이 있죠. 그 흥미진진함이 이 사람하고 주거니 받거니 뭐 봤을 때는 이렇게 핑퐁처럼 내지는 그게 익사이팅할 수도 있죠. 막 격렬할 수도 있겠죠. 뭔가 육체적으로도.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는 상당히 이렇게 바터리 되는데 어떤 부분에 봤을 때는 이 사람이 하는 말 들어보면 좀 정답을 수가 없다. 뭐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싸움을 거는 건지 농담을 하는 건지 내지는 칭찬을 하는 건지 내지는 반대로 얘기하는 건지. 이런 식으로 자기들 딴에는 굉장히 이렇게 알아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들 오히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뭐 이렇게 치부 들어가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완벽주의자. 그죠?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이 말 안 하거나 보여주지만 않으면 이 사람들은 절대 몰라요. 왜냐면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나는 딴에는 뭔가 전체를 알아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로 던져서 인터랙션하고 관찰하고 무슨 핸드백을 들었는지 무슨 차를 모는지 뭐 어떤 학교에 다니고 있는지 이런 것만 잘 관찰하고 있으면은 내지는 어떤 스타일을 자주자주 이렇게 구성하는 걸 봤을 때는 아마 저 사람은 저런 걸 좋아하는 걸 거야. 저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거 보니까 이런 스타일일 거야.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본인 나름대로 생각하는 생각의 뇌구조는 있겠건만 그게 맞다는 보장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어쩌면 굉장히 앉아서 보여지는 내지는 떠먹여주는 부분만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액티브한 건 아니겠죠. 능동적이거나 적극적인 건 아닌 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처럼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얘기했다, 저거 얘기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하고 같이 무엇인가 공유를 하고 쉐어를 하고 사랑을 나누고 뭔가 먼 미래를 쳐다보는 거 있었을 때 예를 들자면 언약을 한다든가 내지는 약속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지켜질 수 있을지 해낼 수 있을지 이 사람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그 심상 자체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런 이유에서 이분들이 하는 행동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지는 그런 이유에서 여러분들을 뭔가 이렇게 쳐다보는 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을 어떻게 쳐다보는지가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왜 이래요?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더 궁금하신 것처럼 느껴져요. 저한테는요. 약간은 결정 무능력자인 것도 느껴져요. 그게 이분들의 무능력함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일종의 뭐 뛰어난 어떤 고찰 능력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 것까지 이렇게 들여다볼 수 없는 경우가 많을 때는 겉에 표면적인 어떤 판단으로 충분히 알아낼 수 있는 것도 상당한 재능이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본인의 질서로 알아낸다는 것 뿐이거든요. 본인의 질서로 알 만큼은 알아낸다라고. 말 안 하면 모른다라고 얘기해드리면서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뭔가 가족을 구성한다든가 예를 들자면 언약을 한다든가 관계성을 계속 이어나가는 거에 있었을 땐 조금 뭐랄까 뭔가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 갖다 뿌려낸다는 그 함의도 여기에 좀 서려 있을 수도 있겠죠.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 누군가를 빠르게 알아내기 위해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갖다 붙는다는 그 의미는 어쩌면 그런 의미도 되겠죠. 다른 사람도 궁금하면 다른 사람한테도 막 갖다 붙겠죠. 그럼 막 갖다 붙는 거에 대한 또 함의가 뭐가 또 있을까요? 시간을 그 사람한테 또 막 갖다 부을 수가 있겠죠. 내가 언더스탠딩을 하고 싶으니까 내가 호기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을 또 봤을 때는 또 그 사람한테 무조건적인 어떤 시간적인 것을 막 갖다 부을 수도 있겠죠. 그 사람 발자국을 봐야 되니까 자기도. 그런 부분.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매모호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쳐다보는 시점하고 이분들이 하는 행동이 이분들이 생각하는 심상의 스펙트럼으로 누군가를 더 언더스탠딩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하는 행동들이 여러분들은 이분들을 쳐다봤을 때는 상당히 못 믿어올 행동이고 버려야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많이 느껴져요.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요. 이게 시간 낭비나 내지는 이 뻔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대방? 아니, 이게 이렇게 우울하게 갈 리딩으로 시작한 게 아닌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조금은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본질적으로 이렇게 빌드업 시켜가지고 지금까지 시간을 주었는데, 이 사람은 그 시간 자체가 어쩌면 그냥 막 갖다 뿌려대는 그냥 눈바람 같은 거다? 내 발자국이나 보겠다고? 눈바람 같이 막 갖다 뿌려놓은 거를 어쩌면 나는 우리가 무엇인가 공유하고 있다고, 이 동시간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더 이상은 그게 미치지 않게 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눈을 이렇게 막 갖다 뿌려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연애 가이던스 리딩은 아니죠. 이 상대방이 어떤 뇌구조를 가졌는지를 일종의 보는 건데, 심리 스펙트럼을 보는 건데, 이분들이 계속해서 뭔가 눈을 들이부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내가 발자국 관찰하는 게 너무 재밌어, 흥미진진해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더 좋은 방법 있죠.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새로운 발자국 보여주시면 돼요. 간단해요. 이거 들어볼까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우리 강아지 부를 때 트릿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뭐죠? 강아지 간식 같은 거 있잖아요. 강아지 간식을 계속 던져주면 이 사람들은 그 강아지 간식 때문이라도 계속 그쪽으로 쭉 눈바람을 가지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하는 부분에 있었을 때 어디로 그걸 계속 갈 수 있을지가 여러분들이 의문인 거죠. 이 부분은 어떤 가이던스를 과거에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이미 알고는 있는데, 그런들 어디로 또 갈 수가 있는지 물어보신다면 갈 수가 있다라고 얘기해 드릴게요. 이분들이 뭔가 다른 어떤 상황에, 더 호기심 어린 상황에 이분들이 또 눈을 막 갖다 뿌려대가지고 발자국 남기라고, 새로운 흥미거리한테 발자국 남기라고 이렇게 한들, 결국에는 이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뭔가 그냥 알고 나면 그만인 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 다 알아내면 그만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런 의미에서 서로가 서로를 간질간질 하지는 않았으리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 부분에 있었을 때. 다시 볼까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폭발성, 그러니까 너무 빨리 서로를 알아버렸다, 내지는 서로 빨리 흥미진진함으로 그냥 접어들어갔다, 서로가 알아가는, 내지는 그 흥미진진하고 서로가 알아가는 관계가 너무 일찍 눈이 녹아버렸다 라고 생각하면, 그게 여러분들 관계성의 척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간의 척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지는 관계성의 미래에 대한 척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여러분들의 발자국이 무슨 족적을 남기고 있는지, 이 3차원 세계에서 어떤 족적을 남기는 분들인지 알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던들, 그걸 알았던들, 내지는 그걸 소중히 마음속에 보관을 한들, 그러고 그냥 끝날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여러분들한테 폭풍우같이 다가왔다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폭풍우 금방 끝나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자꾸만 또 다른 흥미거리가 생기거나 관심거리가 생겼으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좀 변별을 하겠죠. 하지만 이분들은 조금 달려나갈 수는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뭔가 사업의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내지는 새로운 어떤 이직의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내지는 새로운 어떤 커뮤니티의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내지는 학습의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쪽으로 잠시 뭔가 갖다 퍼부어 댈 수는 있겠지만요. 메시지를 들어볼까요? 이분들도 무엇이 중요한지는 알아요. 자기들한테. 아니, 이 3살짜리 어린아이들도 아니고 그냥 발자국 봤다고 계속 헨델과 그레텔처럼 계속 발자국 쫓아가야 되나요? 과자를 쫓아가긴 했지만요. 볼까요? 그러니까요. 항상 이렇게 약간은 흥미진진하게 이렇게 흔들림이 있으세요. 아까 얘기 이미 처음부터 나왔죠. 흔들림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을 간질간질거리는 거예요. 흥미 요소를.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일종의 숨겨져 있는 흥미 요소, 뭔지 알려드렸죠. 여러분들도 간질간질한 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자극적인 걸 여러분들도 좋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번개같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폭풍우 같은 거 여러분들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궁극에 있었을 때 그것이 어쩌면 결이 약간은 다른, 내지는 다른 컬러감을 보여주는 흡사 갖다 뿌려대는 눈발처럼 느껴졌을 때는 여러분들은 그때는 굉장히 여러분들도 굉장히 고자세가 된다든지 내지는 굉장히 보수적인 잣대로 이 사람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얘기해 드리면서 다른 부분도 좀 볼까요? 여러분들 또 어떤 부분이 지금 이분들에 대한 어떤 의구심들이 많이 느껴져요. 예를 들자면 거짓말 하는 거. 이거 그룹 이번분들 지금 싸움 붙이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입니다. 다 거짓말했다고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들. 예를 들자면은 뻔한 거짓말들, 다 드러날 거짓말들. 지금 그런 부분을 잃는 리딩은 아니지만요. 그러니까요. 뭔가 다른 발자국 보겠다고 만약에 따라 나선다면 이분들이요. 상대방 분들이요. 넋을 잃는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하여서 자기가 아까 그 키 요소들 얘기해드렸죠. 이게 중요한 건 뭔지는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게 뭔지를 알고 그것이 이 그룹 2번 분들인데 그룹 2번 분들이 만약에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수적인 잣대로 내지는 굉장히 고자세로 이분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예를 들자면 약간 정신이 항상 흔들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낙점시켜 버린다면 이분들도 어쩔 수 없이 숨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역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 좀 잔소리일 수도 있는데 이분들이 발자국만 보죠. 발자국만 보고 거기에 언더스탠딩을 하고 이해하고 인지했다라고 너스레를 떠는데 그 이상은 없듯이 어쩌면 어디로 가서 다른 부분을 봤다 한들 그 이상도 없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드리면서 행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겠고요. 오늘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난 피커카드 리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그룹 3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이 상대방분들 어떤 심리적인 스펙트럼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심리적인 부분을 쳐다보고 있는지 알아내고 있는지 알아보는 리딩이고요. 또한 또 덤으로 여러분들 숨겨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그러면 다른 부분에다 숨겨야 되겠죠. 이 사람들이 흡사 심리학자처럼 이렇게 쳐다보는 그 스펙트럼만 피해서 숨겨놓으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부분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분들 볼까요? 이 상대방 분들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연예인 보듯이 보는 거는 틀림이 없어요. 내지는 여러분들이 이 상대방 분들을 흡사 굉장히 연예인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인생에서 만난 가장 아름다운 사람, 예쁜 사람, 귀여운 사람이라고. 그런 부분이 많이 느껴져요. 근데 지금 그것만 있는 건 아니겠죠. 제가 그 부분을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만 바깥에서 둘이 같이 나갔을 때 어떻게 보여지는지. 내지는 그 사람이 먼 발치에서 나를 아직도 스캔하고 있는데 내지는 그 사람이 나를 좀 쳐다봐 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했었을 때 쳐다보는 건 맞거든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그냥 끝나시면 안 되겠죠. 그런 부분은 어쩌면 이렇게 굉장히 표면적인 거고요. 이 사람이 습관적으로 뭔가 보는 심리적인 스펙트럼이 따로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여러분들이 약간 간과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 흥미진진함도 많이 느껴지거든요. 지금 이제 막 시작하기 시작했다? 내지는 어느 정도 약간은 약속 아닌 약속처럼 지금 접어들고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 부분만 생각을 하시다 보면 이 사람 내면에서 흡사 심리학자처럼 쳐다보는 그 스펙트럼을 조금 놓치실 수 있다고 주의사항으로 얘기는 해드릴게요. 볼까요? 그러니까 아직은 내 집 안에 있는 여러분들 관계성이 지금 안에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적어도 두 분 사이에 무엇인가 스파크가 일어나는 건 맞고 진행되고 있는 건 당연하겠죠. 근데 아직은 집 안에 아직은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걸 되게 유하게 표현하고 싶네요. 집 안에 아직 적은 있어요. 집 안에 알아야 하는 아직 치워야 하는 물건은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옷장 안에 알아내지 못한 일종의 뭐가 있다고. 이 양반도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런 식으로 저한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집 안에 흡사 아직은 적이 있다? 우리 안에 아직은 적은 있어. 약간 이런 거죠. 스파이 같아. 그게 어쩌면 일촉즉발의 어떤 꽉 물어버리는 무엇인가 이빨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집안에 적이 있으면 당연히 좋은 건 아니겠죠.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공격한다는 뜻이겠죠. 집안에 파트너가 있어야 되는데 집안에 적이 있다면. 이분들 지금 성토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의 이 심리적인 스펙트럼을 보는 리딩입니다. 이분들 습성이나 내지는 사람이 보여주는 여러분들한테 약속하는 말로 약속하는 내지는 뭔가 어필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언젠가는 약간 이빨처럼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미 좀 약간 겪고 계시는 분들도 느껴지고요. 이분들한테는 이 부분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 행위는 계속 하시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한테는 어떻게 들리냐면 이게 뭔가 이렇게 초토화시킬 수 있는 어떤 심리적인 스펙트럼인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겠죠. 우리가 뭐 정신과 의사한테 갔는데 정신과 의사한테 우리가 고백을 했어요. 뭔가 뭐 심리 상담이랍시고 예를 들자면 뭐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나쁜 중죄를 형사처벌 받을 만한 어떤 것을 했어요. 라고 믿고 얘기했는데 정신과 의사는 바로 곧장 경찰서로 가는. 그러면 일단은 이 정신과 의사는 일단 환자를 잃는 거겠죠. 그렇게 생각은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한 명의 환자를 잃어버렸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경찰서에 갔다는 거에 대해서 방점을 찍어 놓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약간 극단적으로 설명을 그냥 드린 겁니다. 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 한국의 법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은요, 해외에서는 어떤 데는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데도 있고요. 신고를 하지 않아도 괜찮은 데가 있는 거지, 신고를 했냐, 안 했냐, 뭐 하면 안 된다. 이 성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일종의 묵계 같은 거는 그런 거는 없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경찰서에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가 직업적인 책무로 경찰서에 신고한 게 법적이냐, 불법적이냐, 한국 법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해외에서는 반반 갈린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겠고, 이 얘기를 왜 해드린지 모르겠지만 괜히 예를 들어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옆길로 빠졌네요. 근데 이분들 얘기에서 그 얘기를 안 하고 지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왠지 모르게 급작스럽게 시프트하는 상황을 만들어내므로도 불구하고 자기는 환자를 잃을 수도 있는데, 아끼는 환자를 잃을 수도 있는데, 내가 그렇게 빌드업 시키는 커리어를 날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사가 뭐 그래 라고 하면서 매도당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게 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약간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의견이 분분한 어떤, 그래서 자기 책임이냐, 이게 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지금 얘기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어떤 심각한 중차대한 잘못을 저질렀는데 라고 하는 일종의 비밀스러운 거겠죠. 여러분들이 편하다고 얘기하면서 오냐오냐 이 사람들이 들어주는 어떤 얘기가 어쩌면은 흘러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그냥 이빨 얘기해드렸죠. 꽉 물어버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런 식으로 쳐다보냐라고 했었을 때는 이 사람의 심리도 지금 알아야 되겠죠. 이 사람이 쳐다보는 심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리이기도 하겠죠. 봤을 때는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게 일종의 어떤 마찰이나 충돌 소요인데 본인은 생각할 때 그게 뭔가 에너지적으로 내진 자기가 감정상으로 굉장히 그게 재밌다? 재밌는데 한바탕은 나도 죽을 뻔했다 라고 생각하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나요? 이런 심리인 거예요. 이거 진짜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렵네요. 내가 이게 차를 몰고 가는데 차가 잠깐 막혔어. 그래서 지나갔어요. 지나가면서 내가 무슨 사고가 난 현장을 봤는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내 앞에서 잘 달리고 있었던 차가 굉장히 이렇게
굉장히 공경을 겪은 거예요. 공경을 겪어가지고 사람들 나와서 막 도와주고 난리를 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죠? 어머,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죠. 어휴, 천만다행이다. 난 살았다. 약간 이런 심리 상태가 느껴져요, 이분들의. 아시나요? 이분들 연예인 같다고 해가지고 수려하고 사람들도 어우, 너무 수려하고 멋있고 뭐 인기도 많고 예를 들자면 5월 17일, 21일은 왜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경부터 해가지고 7월 한 4일까지 뭔가 그 구간이 들려요. 지금 현재 이 리딩하는 시점에서 아직 7월 1일까지는, 7월 4일까지는 안 왔죠. 어쨌든 간에 그 구간이 들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더 들리면 얘기는 해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근데 이분들이 그런 어떤 약간의 심리 상태를 여러분들이 눈치를 못 채시고 계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스펙트럼으로 쳐다본다고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최고의 어떤 나의 어떤 카운셀러 같은 내지는 파트너 같은 친구 같은 여유 부릴 수 있는 친구 같은 만나면 너무 반가운 친구 같은 내가 왜 이제서야 찾았냐라고 느낄 만큼 어떤 운명적인 어떤 친구 같은 친구 있잖아요. 이웃인데 왜 이제서야 이사 들어왔노?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왜 이제서야 우린 만났을까라고 하는. 막 니 거 내 것도 할 수 없이 교감이 너무 뛰어나. 근데 이분들의 어떤 한 단면에서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이 느껴져요. 그게 그런 어떤 이분들의 이게 양가적인 것도 아니고 파라독시칼한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자동차 사고 현장을 지나갈 때 어휴 다행이다. 하지만 어휴 너무 안타깝다 라고 하면서도 어휴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위해서 자기가 흥미를 가지는 사람은 그 카타르시스 대상 안에 좀 더 집어넣을 수밖에 없죠. 자기 관심사가 거기니까. 그게 그룹 사모분들이겠죠. 자기 관심사니까요. 더 넣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분별을 당했을 때 이 사람들이 뭐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는 뜻이 아니라 이분들이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으로 이빨처럼 물어버릴 수 있는 기질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이 리딩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게 있죠. 뭔가 숨겨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숨기라고. 여기서 그 지점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분들한테 이게 비밀은 아니지만요. 너무 많은 것을 얘기하는 건 추천은 안 드려요. 그게 오히려 속이 편하실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 지금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고 얘기해드린 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인터랙션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을, 이분들의 어떤 공감대만 즐기시면 되겠죠. 공감대. 이분들이 주는 사랑, 관심.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이상의 무엇인가 불편하리라 많지 중차대하는 여러분들이 이거 변별을 해야 돼요. 나중에라도 이 사람이 그 부분을 계속 알고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불편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절대로 얘기하셔는 안 된다고요. 치부 같은 거 있죠. 예를 들자면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요. 이게 언젠가는 이분들이 약간은 심판대에다 세워놔요. 자기의 카드로 사용할 수가 있다고. 제가 지금 두 분 사이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얘기해 드린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의 어떤 심리적인 스펙트럼인 거예요. 이게 그 스펙트럼으로 상대방을 쳐다보다 보니까 자기는 그러면 그게 무슨 고약한 스펙트럼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같은 에너지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카타르시스 같은 거 있죠. 뭐랄까, 나는 살아남았다? 나는 나쁘지 않다. 나는 당위성이 있다. 난 정당하다. 저 사람이 문제였어요. 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일종의 뭔가 도망갈 수 있는 뒷문을 만들어 놓는 거는 아니지만 약간 그런 어떤 심리 상태가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진솔함과 진실함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경찰서로 바로 곧장 달려간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거기에 대한 당위성이 없었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절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게 무엇인가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곧 이분들이 매도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이분들이 자기가
무엇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때 사용하면 안 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 나오죠. 모든 것을 다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가장 제가 아까 이미 얘기해 드렸죠. 집 안에 장롱 안에 숨어져 있는 이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집 안에 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적이란 표현 쓰고 싶지는 않고 뭐랄까 뭔가 집 안에 뭔가 숨어져 있을 것 같은 어떤 큰 왕 사이즈의 킹 사이즈의 어떤 벌레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얘기를 해드리면서 두 분 사이를 뭔가 멀어지게 할 생각은 전혀 없고 이분들의 어떤 에너지에 흥미진진한 에너지와 이분들이 그 사람한테 신의를 가지고 다가서서 이 사람한테 좋은 어떤 내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고 하는 에너지와 같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걸 떨어뜨려 놓고 얘기하기는 어려우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이분들의 이 수려하고 진솔한 거 있잖아요. 이 진솔한 에너지와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해서 얘기할 건 얘기해야 된다? 라고 나중에 어떤 공격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내지는 치부나 내지는 놀림감? 내지는 내 크레딧을 깎아 놓을 수 있는 어떤 정보나 아이디어를 이 사람들이 알아내려고 하는 거랑 같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용하려고 하는 에너지는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얘기해 드리면서 계속 얘기해 볼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자꾸만 이렇게 약간은 뭐랄까 자기가 난처하거나 곤란할 때 역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고요. 난처하거나 곤란할 때 끄집어내서 사용할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느껴지네. 여러분들과 이분들 어쨌든 간에 둘 분 다 서로가 서로를 수려하고 화려하고 아름답다라고 예쁘다, 아름답다, 잘생겼다 이렇게 서로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맞아. 근데 그 방법론적인 것들이 어쩌면 제가 봤을 때도 조금은 뭐랄까 조금은 계산적이거나 내지는 표면적일 수는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수려한 면에서 거기서 진실을 찾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드리면서 이분들이 진실이 없다고 얘기해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실을 거기서 찾지 마시라고 얘기해드리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은 좀 계산적인 것들이 약간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는 해드릴게요. 이분들이 계산적인 게 아니지만요. 자, 다시 그 얘기해드릴게요. 자기가 진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쩌면 다른 사람한테는 칼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기는 진솔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매정하게. 매정하게. 중간에 이 다른 사람이 껴있기 시작하면 이게 조금은 더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많이 느껴지네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상황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사람이 중간에서 매개체로 왔다 갔다 하면서 더 상황은 급발진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해드릴게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어떤 약간의 두 분 사이에 고초를 겪고 계시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그 사람이 내가 했던 말을 누구한테 해가지고 내가 돌고 도는 소문으로 뭐랄까 고초를 겪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부터 안 하시면 되겠죠. 지금부터 안 하시면 돼요. 희석될 거예요. 희석될 거예요. 왜냐면 그 얘기도 해드릴게요. 그렇게 또 뭐라 그러죠? 이렇게 물고 늘어지면서 계속 자근자근 하시는 분들은 또 아니세요. 또 선은 또 선대로 굵은 면이 있으세요. 그렇지만 기억을 지워버릴 수는 없는지라 선이 굵은 것과 기억을 계속 하고 있는 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걸어본다면 이분들이 이렇게 희석되어 가는 시간도 무시 못한다는 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분들이 시간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게 꼼꼼하게 면밀히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스타일은 아니시라고 얘기를 해드리면서 냉정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몰지각한 사람들, 제3자인 사람들이 뭐 예를 들자면 어떤 부분의 요소에 대해서 내지는 나의 어떤 실패담 내지는 나의 내가 숨기고 싶은 어떤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제하시면서 이분들의 심리적인 스펙트럼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니까요. 좀 주의를 기울여 가지고 보여줄 것만 보여주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솔함에서 나오는 어떤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건 아니라고요. 예를 들자면 늑대가 나타났어요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면서 다른 부분 볼까요?
얘기만 안 하시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겠죠. 말하지 말라고 얘기해 드린 거 아니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그냥 이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곤란할 것 같은 얘기는 그냥 안 하시면 돼요. 뭐든. 내지는 그게 곤란한 문제가 아니고 애매한 문제다. 예를 들면 저 유산 많아요. 이런 문제다. 유산 탐낸다고 얘기해 드린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유산 많아요라고 말해 놓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행동을 알고도 계속 진행이 되었을 때는 결국에 궁극에는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내 유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걸 거야 라고 여러분들도 오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 그런 것들 다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애매모호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참아주는 게 좋겠죠. 볼까요? 두 분 다 네, 맞아요. 아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느껴지네요. 두 분 사이에 자제분이 있는 것도 느껴지네요. 자제분이 있는 것도 느껴지는데, 뭐, 그거는 자제분이 상당히 훌륭하시다고 그건 첨언으로 얘기는 해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봤을 때는 두 분 다 애스러움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것이 두 분 사이의 익사이트먼트잖아요. 흥미진진한 거잖아요. 그거 없이 여러분들이 두 분 사이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애당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행동이 뭐 유치해서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이미 잘 알고 계신다면. 자제분까지 두고 계신다면. 유치해서라고.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다는 거. 그리고 이건 또 무슨 뜻이죠? 함구. 책이 펼쳐져 있는 게 아니라 덮어져 있죠. 비밀이란 뜻도 약간은 함의하고 있어요. 덮어놓을 건 덮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일기장처럼. 내 일기장에만 적어놔야 하는 부분이고, 내가 예를 들자면 뭐 무덤 들어갈 때 같이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일기장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덮어놔야 되는 부분은 덮어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 부분을 봤을 때는 늦여름이 많이 들리는데 늦여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아직도 지금 알아가는 관계라고 그랬을 때는 조금 시간은 걸린다라고 얘기는 해드릴게요. 알아가는 관계라면 이 부분이 제가 앞서서 얘기했죠. 빨리 어떤 순간에 굉장히 급삭스럽게 이게 빨리 진행된다는 그런 메시지라기보다는요. 어쩌면 조금은 뭐라 그러죠? 천천히 진행되는 건 맞지만요. 중간중간에 긴박한 상황으로 이렇게 얘기가 튀어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해드리면서 주의하셔야 되겠죠. 다시 한번 얘기는 나왔듯이. 이 부분 한 번만 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도 유치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저런 볼까요? 아까 얘기 나왔죠. 자기가 곤란할 때는 내지는 여러분들한테 실망감을 주는 행위를 했었을 때 빠져나갈 수 있는 방편으로 또 내지는 당위성이나 합리화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합리화했던 그 모순된 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히려 상처도 받을 수 있거나 깜짝 놀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게 다 무슨 소리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직 지금 관계성을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앞서서 리딩 시작할 때 말씀드린 부분이 있죠. 여러분들 굉장히 이분들의 어떤 굉장히 이렇게 수려하고 화려한 모습, 귀여운 모습에 굉장히 이렇게 지금 열망하고 계시는 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만약에라도 지금 관계성 자체가 아직은 그런 관계라면 지금부터라도 주의하신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오늘 리딩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난 피코카드 리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그룹 4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대방 분들의 심리적인 스펙트럼에 대해서 알아보는 리딩이고요. 단순히 상대방 분들 심리적인 스펙트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으로 여러분들의 심리적인 스펙트럼을 쳐다보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리딩입니다. 그쪽으로 그냥 쳐다보고 있다라고 이해하고 느끼고 있다라고 알려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뭔가 숨기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이 상대방 분들한테 그 지점만 벗어나서 숨겨버리면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볼까요? 상대방 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재밌는 분들처럼 느껴져요. 깔깔깔깔. 여러분들 만나면은 재밌다. 재미짐이 있다. 이게 실제로 굉장히 재미있게 이렇게 재치있고 굉장히 뭐랄까 꿰뚫어
드라마 보면서 이렇게 언더스탠딩이 굉장히 좋은 의미에서 재밌는 것 같이 느껴져요. 뭔가 해괴하거나 내지는 뭐랄까 허허실실 같은 것보다는 정말 나의 마음에 쏙 들게 나의 마음에 다가서는 어떤 유머러스함들 내지는 재미짐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느껴져요. 실제로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이분들의 진취적인 어떤 성격도 많이 느껴져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겠죠. 이분들의 어떤 심적인 스펙트럼은 다른 지점이 있다라고 그 얘기도 해드릴게요. 그 부분 볼까요? 그러니까요. 이 부분 얘기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바로 얘기가 나와서 이분들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경도는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재미짐이 넘쳐 흐르고 재간이 있고 재치 있고 활기차면서도 유머러스하죠. 거의 뭐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분들은 개그맨 수준으로 개그맨, 개그우먼 수준으로 재밌으신 분들도 많이 느껴지는데 그 이면에 약간 삐에로 같은 느낌이에요. 웃고는 있는데 안에는 약간 내면에서 울고 있는 그런 감정선이 있어요. 무슨 우환이 있어서 그러냐. 집안 안에 무슨 우환이 있어서 그러냐. 제가 이 얘기도 해드릴게요. 이분들 집안에 우환이 실제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실제 제가 그렇게 얘기해드리는 이유도 있어요. 그게 사실관계가 중요한 게 아닌데 이분들이 그렇게 약간은 느끼는 이렇게 삐에로 같은 느낌이에요. 슬픈 삐에로냐라고 했을 때 슬프지는 않아요. 슬프지는 않는데 삐에로 같이 약간은 이렇게 쓰고 계시는 게 있어요. 왜 이 얘기가 떠오르는지 모르겠지만요. 우리 왜 심리학 이렇게 공부하시는, 심리학 전공하시는 분들, 이건 그냥 해외에서는 어쨌든 한간에서 이렇게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 직업에 계시는 분들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고요. 근데 이 심리나 정신과 쪽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우울감이나 자기 스스로에 대한 감정선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죠. 그런 부분을 얘기해드리면서 약간 그런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보여지지 않은 그런 어떤 자기만의 어떤 그 감정선이 따로 있어요. 그 감정선, 흐르는 감정선 안에서 이분들의 유머러스함들, 진취적인 것들, 이겨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 어떤 가족이든요. 이게 뭔가 본가일 수도 있고요. 모르죠. 이 사람이 생각하는 그 가족이라는 부분에 대한 일종의 뭔가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감정선을 좀 가지고 계신 것처럼 느껴져요. 이분들이 약간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현재 상황이 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어떤 직업적인 거나 내지는 이렇게 부유함들, 내지는 경제적인 어떤 자유로움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면이 많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정서를 굉장히 이렇게 투영시켜서 쳐다볼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건 어디까지나 예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해 드렸듯이 해외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얘기들이 있으니까요. 본인이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투영해서 상대방이나 남들이나 자기 스스로를 쳐다볼 수가 있다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과몰입되어 있는 것도 저한테는 느껴져요. 밸런스가 확실히 깨져버릴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것들이에요. 슬픈 피에로 같이. 그러니까 자기가 뭐 예를 들자면입니다. 경제적으로 약간 공공함이 있다라고 했을 땐 그걸 투영해서 쳐다볼 수가 있다고요. 상대방의 경제적인 자유로움이나 경제적인 우울감을 쳐다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뭔가 숨기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요. 이분들의 약간의 알고는 계시는 분들 같은 게 이분들이 컴플렉스로 느껴하는 부분을 나의 어떤 컴플렉스적인 부분에서 찾아내려고 할 수도 있다고요. 내지는 역으로 아예 숨기고 싶어하는 내지는 이면에 자유롭지 않은 어두운 그림자같이 느껴야 하는 지점이 있다면은 그게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사회적이든 종교적이든 간에 그런 부분을 이 사람이 언급한 적이 있다면 그 수용해서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숨기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그 지점에서 치우고 숨겨야 되겠죠. 그러면 숨긴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 그 지점에 밝히거나 내지는 언급하거나 하는 부분은 없어야 되겠다. 그 지점에 끌어당겨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좀 어려운 지점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분들이 그러함으로 인해가지고 이 불확실하고 불안정성에서 상당히 뭐라 그러죠? 영감이 있으세요. 영감이 있어요. 불확실함을 예측할 수 있는 영감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예측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근데 좀 그거를 레버리지로 사용하겠다, 지렛대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분들의 넘쳐 흐르는 일종의 뭐랄까, 자기 낭만이에요. 자기 낭만이라고 얘기할게요. 피에로가 그런 자기 어떤, 그늘짐이나 예를 들자면 이 그늘짐이 타의적일 수도 있고 자의적일 수도 있다고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네거티브하게 얘기해 드린 게 아니라 어떤 그늘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알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도 남들한테 얘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이겠죠. 그 부분에서 발현되는 일종의 영감 자체가 파지티브하게 쳐다볼 수도 있다고요. 파지티브하게 튀어나오는데 불확실성하고 같이 맞물려서 돌아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계속 볼까요? 봤을 때는요. 이게 뭐죠? 약간은 그러니까요. 뭔가 파헤치고 자꾸만 들러붙으려고 하는 게 많이 느껴져요. 파헤치고 들러붙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직관이 훌륭하다, 영감이 좋다라고 여러분들도 알고는 계실 거예요. 이분들의 어떤 예술성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장르에 대한 어떤 깊은 이해들, 이런 것들이 흡사 굉장히 희화시켜서 얘기하기 때문에, 재미집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내지는 이 사람 자체의 행위 자체가 너무 재미진 게 있고 활발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자꾸만 안 보실 수가 있는데, 이분들이 쳐다보는 그 관점은 간과하시면 아니 된다라고 얘기는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쳐다보는, 아까 처음부터 설명드렸던 부분이 있죠. 자기의 어떤 일종의 그냥 컴플렉스라고, 단어를 그냥 하나로 뭉쳐야 되니까 컴플렉스라고 한다면 그 컴플렉스로 쳐다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 우울감과 고립감 자체를요. 계속 볼까요? 다른 사람들한테 갈구하는 게 있네요. 계속 찾으려고 하는 거. 이렇게 되다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궁금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서로의 어떤 관계성 자체가 내가 얼마든지 내가 도와줄 수도 있는데, 이 상대방 분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요, 이 리딩 주제를 차치하고라도 내가 얼마든지 도와주고 우리는 같이 잘 지낼 수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버텨내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찌어찌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있지도 않은 어떤 것들을 자꾸만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분들의 넘쳐 흐르는 영감이라고 얘기 드릴게요. 있지도 않은 것을 자꾸만 끌어들여서 자기를 이렇게 일종의 복속시키는 거예요. 이 복속시키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 프로시저를 조금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분들이 어떤 그 스펙트럼으로 쳐다보는 관점이 있는데, 만약에라도 제가 말씀드린 이분들의 컴플렉스가 여러분들을 투영해가지고 쳐다보는 데 있었을 때, 아까 정신과 의사나 심리를 연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얘기해 드렸죠. 자기의 어떤 컴플렉스를 남한테서 해답을 찾으려고 할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이 유지가 된다면 이분들은 여러분들 옆에서 계속해서 안 떠나고 계속해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통해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으로 인해서 관계성은 계속 진행될 수 있는데, 그게 에너지적이든 어떤 철학적이든 간에요. 내지는 생활의 어떤 패턴이든 간에요. 근데 이 부분이 난 채워졌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난 충분히 받았다 라고, 힐링을 받았다, 여러분들이 줬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게 또 아니라고 부정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는 해드릴게요. 그게 아니야. 난 자아를 찾았다라고 찾았는데, 결국에 봤더니 이 말은 조금 어렵긴 하네요. 제가 말씀드리기가. 내가 여러분들이 이거죠. 여러분들이 자양분을 충분히 줬더니, 이 사람이 모자라는 부분에 난 자양분을 줬더니, 이분들이 고작 생각한다는 그 생각, 심리적인 스펙트럼의 위치가, 나는 이제 다 찾았고 완성되었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난 완성되었다라고. 아마도 같이 지냈을 땐 굉장히, 지금 봤을 때는요, 굉장히 이렇게 이런 깔깔깔깔 잘 지내실 때는 전혀 모르시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불쑥불쑥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 불쑥불쑥 보여주는 게 뭐냐면,
뭐 어릴 적 얘기를 좀 안 할이라는 생각은 좀 안 들어요. 어릴 적에 얘기를 좀 한다든가 과거 얘기를 한다든가 특히 과거 어릴 적에 딱 점철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과거 얘기를 많이 할 수도 있겠죠. 난 이랬다 난 저랬다 이거 뭐 되게 고리장기 얘기인데도 끄집어낼 수도 있어요. 굉장히 무용담 같이. 근데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이분들이 만들어내는 그 자기만의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투영시켜서 자기가 이룩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느낀 자아를 가지고 자기 자아로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죠. 흡수해서. 자기가 잃었던 기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거머쥐었잖아요. 여러분들이 능히 그르실 분들이거든요. 거머쥔 거를 자기를 투영시킨다. 그러니까 그 사실관계를 이렇게 왜곡시킨다는 뜻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했었으면 잘 될 뻔했는데 거의 그 근처까지 갔었거든. 난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나도 자랑스러워 라고 계속 힐링을 해 나가시는 어떤 정서적인 스펙트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이 전체의 맥락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는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안심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제3자가 가져다 주는 안도와 안심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경험한 거를 나는 경험을 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렇죠. 내가 하면 내가 잘 모를 때가 있죠. 남이 봐줘야 알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을 진솔하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믿고 이분들은 자기 걸로 다시 경험치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실망했던가 내지는 잃어버린 기회였던가 내지는 과거에 야속했었던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의 스펙트럼으로 다시 채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당한 많은 이해가 필요하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당히 많은 이해가 필요하다. 뭘 숨겨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은 그러면은 무엇이냐라고 그 부분도 궁금해 하실 테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한테 뭘 숨기고 싶은 게 있는데 이분들 좀 숨기기 좀 어렵지 않던가요? 뭐 숨기기 굉장히 어려워요. 이렇게 뭐 약간은 눈치가 좀 빠른 것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말은 안 하는데 말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숨겨야 되냐면 말싸움 할 때 있잖아요. 오버 리액션 하지 마세요. 절대 멀리 가지 마시라고요. 말싸움 할 때 여러분들이 예를 들자면입니다. 뭔가 논조를 펼친답시고 이상한 과거의 사건이든 현재의 사건이든 이 옆집 얘기든 간에 절대로 그런 식으로 익스펜션 시키지는 마세요. 실제로 싸우는 것 자체를 피하시는 걸 제일 추천을 드려요. 거기가 가장 여러분들 드러나거나 예를 들자면은 그런 식으로 무엇인가가 상황이 좀 안 좋게 돌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불리해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숨기는 것은 어디다 숨겨도 이분들이 눈치를 챈다든가 안 알아내리라는 생각이 좀 안 드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찾는다면 알아낼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이 확 드러나서 사실관계로 드러나 버리는 거 있죠. 그렇게 하면 이 상대방은 생각할 게, 여러분 어떤 다른 지점에다 숨겨놨어요. 그러면 이 상대방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게 진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모른다. 아직 모르는 걸로 이게 놔둘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싸움이나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 그 지점을 끄집어냈었을 때는요, 이 사람들이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게 사실이라면. 숨겨야 되는 이유는 그게 진짜 사실이기 때문에 숨기는 거죠. 그게 거짓이면 숨길 이유는 없겠죠. 난 당당하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드리고요. 계속 볼까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뭔가 안 된다는 거 있잖아요.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들려요. 안 될 거야. 근데 어쨌든 간에 이분들의 심리 상태를 보는 리딩은 아니고요. 심리적인 스펙트럼을 보는 리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약간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일종의 뭔가 야속함이 느껴지실 거예요. 야속함들. 하지만 그 야속함으로 이분들은 채워 넣는 거예요. 계속. 왜냐하면 야속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입장과 여러분들의 경험치를 총동원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회하려고 하겠죠. 내지는 해답을 주려고 하겠죠. 무엇이든지 그거를 이 사람들 마음을 돌려놓거나 내지는 더 기쁘게 해줄 수도 있겠죠. 그게 야속한 감정이 아니다 하더라도 기쁘면 더 기쁘게 해주고 싶겠죠. 내지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런 부분도 느껴지거든요. 내가 오히려 이렇게 끌어당겨 줄 수 있는데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데까지도 느껴지거든요. 이분들이 야속하다든가 내지는 우울한 감정선은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조력이나 노력으로 충분히 만회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계속 채운다라고 생각하니까요.
다 채워졌을 때 조금 다른 지점을 쳐다보거나 할 수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땐 그건 그냥 쳐다보는 거지 뭔가 여러분들을 평가했고 다 봤고 다 알았다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좀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이제 다 알았으니까 관심 끄는가? 내지는 이제 다 알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날 쳐다보고 재밌는 얘기도 해주지 않네? 어떤 재미즘도 일어나지 않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건 어쩌면 이분들이 느끼는 뭐랄까 안정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젠 다 난 찾았다 라고 다 찾았네 라고 멀리 볼 수 있겠어 라고. 다만 나도 이 부분이 확실하진 않아. 난 미래를 알고 있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지금 현재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어쩌면 그래도 장기적인 미래를 이렇게 쳐다보는 데 있었을 때 굉장히 용이해. 미래가 그냥 결정이 안 난 거지. 나는 결정을 했어. 미래가 결정을 안 해준 거지. 나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조금은 턱식한 것도 있어요. 이분들이 조금은 저는 이 잠재적인 어떤 영감에서 조금은 더 파지티브하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이분들 심상에 이렇게 젖어들어 있는 이 토성 에너지가 좀 많이 잡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진짜 생각하는 아까 제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뭐 예를 들자면 가족과의 어떤 관계성 자체가 우울했을 수도 있고 안 우울할 수도 있고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었는데 근데 이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라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과거에 이분들이 생각하는 그 자기의 심리 상태가 그게 진짜냐는 거예요. 정말로. 팩트냐는 거예요. 누가 봐도 맞는 감정의 판결이라는 거냐.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봤을 때는 굉장히. 정녕 이분들이 뭐 유복하게 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그게 우울함의 원천 소스가 될 수 있나요? 그 우울함, 그럼 유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우울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어떤 심리적인 어떤 고독함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경험치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부분이 어쩌면 여러분들을 수사하거나 헤집어 보는 게 아니라 이분들의 영감과 또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 심리 상태를 이해해 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볼까요? 다른 부분도?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늦여름. 이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저는 그런 느낌은 좀 안 받는데 이분들 때문에 이렇게 좀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예를 들자면 뭐 자제분이 있다던가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고민하고 있다라고 했었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 찾고 있어요. 이미 찾게 여러분들 투영해가지고 자기의 굉장히 어수선한 면 있죠. 그냥 우울한 거라고 얘기는 딱 잡아서 못 해드려요. 그러니까 어수선하거나 알 뜻이 없는 그런 어떤 미지수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채워 넣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이 개선은 되리라는 생각이 들지만요. 어쩌면 아직은 이 관계성이 이렇게 유연해지지 않은 관계, 내지는 하나로 뭉쳐지거나 결속되지, 융화되지 않은 관계성이라면 특질 자체, 상대방 분들의 특질 자체가 모순되게 보여질 수 있어요. 굉장히 뭐랄까 채찍질처럼 지금 봤을 때 이게 채찍인데 채찍질처럼 느껴질 수가 있다고요. 일종의 뭐라 그러죠? 그냥 이 부분은 들리니까 얘기는 해드릴게요. 예를 들자면 어떤 성적인 학대나 약간은 이분들이 뭐가 이상하다고 얘기해드린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게 발현된다는 뜻도 아니고요. 지금 이 퍼블릭한 리딩에서 제가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뭔가 매조질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지쳐할 수가 있지만 절대 그렇게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분들도 여러분들을 계속 채우기 시작하면 이렇게 발랄할 수가 없어요. 천진난만할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들 깔깔깔깔 그거 잊지 마세요. 깔깔깔깔. 이분들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찾고 싶은 것들이 그 깔깔깔깔인 거예요. 자기도 깔깔깔깔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여러분들을 거울 삼아가지고 여러분들 웃는 모습을 자기 웃는 얼굴 모습으로 뒤집어 씌우는데 그거 좋은 거죠. 웃음은
바이러스 같다고 하잖아요. 행복감도 바이러스라고. 상대방의 행복하고 밝은 모습을 봤을 때 나도 거기에 중독되고 거기에 빠져들잖아요. 그게 전염되는 거랑 뭔 차이가 있나요? 같은 거겠죠.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드리면서 또 다른 부분을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다른 부분을 또 보고 싶은데 이 부분도 볼까요? 믿고 안 믿고 문제는 아니랍니다. 못 믿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건 곡절은 당연히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곡절은 있을 수 있어요. 네, 맞아요. 퍼블릭한 리딩이라서 여러분들이 이 곡절 자체도 제가 지금 당장의 가이던스로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거는 깔깔깔깔하고 좋았던 부분, 그 가식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투영해 가지고 끌어다가 자기가 이렇게 껍질을 쓰려고 하고 그 웃음 바이러스를 입으려고 하는 부분이 그게 나쁜 거는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무의식적으로 인정하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일말에 조그마한 어떤 크레딧, 신임도를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리딩 여기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난 피커카드 리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그룹 5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대방 분들은 여러분들을 어떤 시선으로, 어떤 스펙트럼으로 스캔하는지, 자기의 심리적인 스펙트럼으로 여러분들을 쳐다보는 거겠죠. 어떤 여러분들의 심리적인 부분을 쳐다보고 있는지 알아보는 리딩이고요. 볼까요? 그룹 5번 분들. 여러분들이 뭐 감춰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다른 데다 감춰버리면 되겠죠. 그 부분만 쳐다보고 있다면. 그런 부분을 알아보는 리딩입니다. 볼까요? 그룹 5번 분들. 그리고 5번 분들 이 상대방 분들하고 결혼하고 싶으신가요? 가능하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상대방 분들도 결혼 상대자를 찾는 것처럼 보여지고 상당히 여러분들이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많이 느껴져요. 흥미로운 거 있다. 희한한 사람 나 찾았다. 너무 독특해가지고 레어 아이템이라서 내가 지금까지 본 사람, 내가 관심을 가졌고 흥미를 가졌던 사람 중에서 가장 으뜸이다. 으뜸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이 상대방 분들 상당히 수려하신 것도 많이 느껴지네요. 어떤 부분에 있었을 땐 상당히 외모적인 건 당연하겠지만 외모적인 것이 아니라면 어떤 부분에선 굉장히 특출나신 것처럼 많이 느껴져요.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겠고요. 볼까요? 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못 느끼실 수 있어요. 이 사람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나한테 날 뭘 보고 좋아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다면 날 뭘 보고 좋아하는 건지 내지는 역으로 이 느낌도 들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 사람 뭐랄까 내가 예를 들면 배팅할 가치가 없다. 아니 근데 이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 리딩 왜 참여하시는지 모르겠고요. 이게 어떤 식으로 관계성이 지금까지 진행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생각은 할 수 있겠죠. 상대방이 다 도대체 나를 뭘로 보고 내지는 무엇을 쳐다보고 일이 이 지경이 되었는지 나는 알고나 지나가겠다라고 생각하는. 뭔가 잘 안 된 것도 많이 느껴지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잘 안 됐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이게 도대체 이 사람이 뭘 쳐다보고 이러는지를 알고 싶다. 그렇게 알아내기가 어려웠나요? 이 상대방 분들이? 그런 분들은 아닌데, 알아내기가 어려운 분들은 아닌데 저한테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여러분들이 이 상대방 분들 잘 찾으셨거든요. 잘 마주치시고 잘 찾으셨는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의 진짜 진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내가 사랑을 배팅하거나 투자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고 아직은 모르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들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에 너무 많이 마음이 급해지실 수 있다고요. 내가 이제 드디어 결혼할 사람 찾았나? 그럼 결혼할 사람 찾았으니까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되지? 이 상대방 분들도 결혼할 생각이 있는 분들은 맞지만요. 결혼할 상대가 여러분들이라는 가정은 아니에요. 그 얘기는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급하게 먹으면 먹을수록
이건 아닌갑다, 이건 아닌갑다, 이건 아닌갑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연애 리딩이 아니라 이 상대방분들 보는 리딩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돌려서 다시 이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이 상대방분들이 지금 보는 그 정신적인 스펙트럼 자체는 이 사람들이 무엇에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 무엇이 있다면 자기와도 관계성이 굉장히 윤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뭘까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여지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대단히 뭘 하지 아니해서, 예를 들자면 열심히 귀 기울이지 아니했기 때문에, 내지는 무엇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은 약간 게으르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 일종의 약간의 비난이나 내지는 치부처럼 보여질 수 있는 거 있죠. 그럼 어느 부분에 대해서 게으르게 생각을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매사에 뭔가 핑계를 대면서 이리저리 이렇게 무엇인가를 다 이렇게 그러니까 활동이나 관계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아니한 거를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결혼할 상대자만 생각한다고 했었을 때는 그 사람이 나랑 결혼할 건지 안 할 건지만 만약에 생각을 하시고 내지는 언약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만 생각하고 그 어떤 것도 노력하지 않은 거 있죠. 그 상대방의 친구분들이나 상대방 분들의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적극적으로 인터랙션을 하지 않는다든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을 표현하지 않는다든가 또 둘이 이렇게 사귀고 있는 그 기간만 여러분들이 계속 따지고 뭐 우리 1년 사귀었으니까 2년 사귀었으니까 라고 하는 어떤 기간만 생각을 하고 1년 되면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기간만 생각하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면 어쩌면 이 사람이 더 리액션을 잘 해줄 거야 라고 하는 은근한 기대로 여러분들이 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자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더 어필을 해주겠지, 나한테 더 대시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들, 약간 게으른 걸 수도 있겠죠. 내지는 관심이 없는 걸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에서 이 상대방 분들은 생각할 때 그 어떤 것도 사회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약간은 예를 들자면 사회 부적응자처럼 이렇게 스킨십이 안 되니, 뭐 육체적인 스킨십을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유대관계나 내지는 유연함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관계성이 인터랙션이 좋다든지 내지는 과거의 어떤 연인 관계는 얼만큼 굉장히 성숙하고 좋았는지, 내지는 민주적이었는지, 내지는 그게 누구 잘못 때문에 이렇게 잘 안 된 건지, 예를 들자면입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런 부분에까지도 관심을 기울일 거고요. 예를 들면 형제관계는 어떤지, 유대관계가 좋은지, 그런 부분이 가장 저한테는 많이 들려요. 이분들이 아마 그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지는 않을 거예요. 대화나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 하지만 그쪽으로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인간을 판단할 때. 내지는 자기의 연인관계를 판단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쳐다보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서 무엇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게으르기 때문에, 내지는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에, 내지는 눈치가 없기 때문에, 예의 바르지 않기 때문에, 내지는 무엇인가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 약속을 안 지키기 때문에 받는 일종의 비난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쳐다본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역으로 봤을 때는요, 아, 자기는 뭐 비난 안 받나? 자기는 뭐 욕먹을 짓 안 하나?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요, 그래도 거기에 대한 메이드업을 시켜줘요. 메이드업. 그러니까 메이크업을 시켜준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응당의 대가를, 내지는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시간 약속이 늦었다? 아, 내가 뭘 해줄게. 뭘 할게. 이렇게 할게. 내가 잘못했어. 사회성에 있었을 때 나는 내일도 보고 당신들을 미래에서도 계속 볼 예정이기 때문에 내가 응당 당신들한테 내가 미안한 마음에서, 내지는 고마운 마음에서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야 되겠어라고 하는 일종의 예의 바름을 이분들은 자기는 굉장히 프라이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조금은 그런 식으로 쳐다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친구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친구가 없어서 사교성이 없기 때문에, 친구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안 좋게 보겠네? 그런 부분을 보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그렇게 평가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분들이 지금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형제들하고는 그럼 또 어떤지, 형제가 없다 그럼 강아지, 여러분들이 키우는 애완동물과의 유대관계는 어떤지, 또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사회에 대해서, 지역사회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과 유대와 따뜻한 온정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이분들이 생각하셨을 때는요, 관심, 귀 기울이고 있는지, 도로가 정비가 안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불편하겠어, 내지는 아침 출근길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 온정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액션을 취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과의 교류를 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지, 왜 그런 부분만 쳐다보냐라고 하신다면 이분들이 정신적인 특질이 그쪽 스펙트럼에 뻗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쳐다보시네요. 근데 여러분들은 계속 그쪽으로 문제를 또 일으키고 있네요. 이미 두 분 사이 지금 봤을 때는 그쪽으로 질문에만 포커스를 좀 맞춰 놓을게요. 근데 그게 좀 안 되긴 하네요. 이분들이 여러분들한테는 아닌 척 하면서 굉장히 후한 점수를 많이 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니 뭘 해도 이 사람들이 지금 봤을 때는 조금은 피곤하게 한다? 힘들게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 이슈가 무슨 이슈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쪽에서도 지금 얘기가 이미 처음부터 나왔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분들에 대한 의욕이 조금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은 하고 싶은데 내지는 누군가와 관계성으로 그냥 일단은 결혼이라는 낙점만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낙점만 하고 싶은데 내지는 주변에서 결혼을 하라고 하니까 낙점을 빨리 해버리고 싶은데 중간 과정에 대해서는 귀찮다 보니까, 짜증나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하는 그 사회적으로 무엇인가 인터랙션 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좀 판단하겠어라고 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치가 떨린다? 내지는 기분이 언짢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분들 중에 전체는 아니지만 제가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아니고 난 진솔하고 관계성도 튼튼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조차도 이분들이 하는 계속 어딜 끌고 다닐 수가 있겠죠. 사회적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스킨십 있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어딜 가서나 여러분들 뭐 극장이나 모르는 사람들 있는 수두룩하게 있는 어떤 곳에 갔을 때도 위풍당당함과 동시에 오만하지 아니하고 굉장히 수려한 거 있잖아요. 굉장히 기품 있는 거 있잖아요. 예의 바르지만 자기 스스로가 비굴하지 않은 어떤 모습들,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이 관계성이라는 것 자체가 아는 사람들만 만나가지고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 모르는 가운데서도 식당에 있는 종업원들한테는 어떻게 과하지 않게 어떤 식으로 수려하게 행동하는지를 제일 많이 보신다라고 딱 잡아서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디를 자꾸만 이 다른 부분일 거예요. 이 부분이 어디를 자꾸만 끌고 가요. 불편한데 어딜 가자고 해요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도 오해이거나 우리 사이에 어떤 크나큰 어떤 문제점이나 갭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은 안 느껴져요. 이미 처음에 얘기해 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이분들을 쳐다봤을 때 난 언약을 하고 싶다라고, 언약할 대상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하고, 이분들도 그런 언약 대상을 찾고 있는 거는 매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무엇인가 기회를 주려고 하죠. 아직 잘 모르겠으니까. 기회를 주려고 하고 그런 부분을 보고 자기는 여러분들을 언더스탠딩 했다라고 생각하고 동시에 자기는 만족하는 것도 있겠죠. 나는 이해했는데 이해하고 났더니 그것이 정답이었으니 난 너무 100% 만족한다라고 이분들도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은 동조해 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러분들이 조금 뭔가 기운이 조금 없는 것도 많이 느껴지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 기운이 없다던가 내지는 의욕이 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내지는 무슨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파서 기운이 안 나거나 욕구가 안 생기실 수도 있겠지만요. 조금 그런 부분을 차치하고라도 뭘까요? 조금은 이분들이 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내지는 이런 질문 저런 질문 한다든가, 내지는 여러분들이 듣기 싫은 얘기를 한다든가, 내지는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는 소리를 한다면 그런 이유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이유에서 여러분들의 이런 인터랙션이 얼마나 수려하고 예쁘고 정직하고 예의 바르고 비굴하지 아니한지 꿀리지 아니한지 그런 부분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나아가서는 이 상대방 분들이요, 여러분들하고 관계성이 지금 굉장히 좋다면 뭐 발표력은 얼마나 좋은지까지도 생각할 수 있어요. 공감을 하면서, 관객들하고 공감을 하면서 얘기를 할 줄 아는 사람인지, 왜 그런 부분을 자꾸만 쳐다보냐, 나는 그것조차도 싫다, 불편하다라고 한 이분들이 그렇게 생각에 심상의 스펙트럼이 그렇게 뻗쳐져 있는 걸 어떻게 해요? 이거 두 번째 얘기해 드리는 거고요. 지금 하실 수 있어요. 이 사람한테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이 사람한테 맞추기 위해서 이거 해줘야 되냐라고. 여러분들한테도 좋아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사람들, 이 사회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리워하는 건 여러분들도 있거든요. 그리워하고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무슨 이유인지 여러분들이 조금은 그런 부분을 뭔가 책임이나 뭔가 해야 되는 것들, 이게 안 하면 안 되는 것들이라는 어떤 숙제거리라고 생각을 하시는 계기가 있었겠죠. 이전에 뭔가 사랑에 실패를, 뭐 그런 건 안 느껴집니다. 뭔가, 그렇게까지, 그래서 연애 과정, 백날 해봤자, 결국에는 꼴인할 수는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연애 과정은 연애 과정, 연애하는 기간은 연애하는 기간이고, 꼴인하는 거는 꼴인하는 거 따로야. 그렇진 않죠. 이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쳐다보고 판단하려고 하는 게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히려 생각할 때 이분들의 심상의 스펙트럼을 생각하지 아니한테 뭔가 나를 이렇게, 뭔가 안 좋아하니까 굉장히 이렇게 귀찮게 만들려고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 귀찮게 만들려고 하는 거 있죠. 이분들이 이런 행위도 하실 수 있다고 얘기는 해드릴게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을 굉장히 이렇게 더 불편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더 과하게 리액션하게 하는 거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과하게 리액션하게 이렇게 계속 버튼을 누를 수도 있다라고 얘기는 해드릴게요. 흡사. 하다가 본인은 그룹 5번 분들을 좋아하는데 그룹 5번 분들의 어떤 심리적인 스펙트럼 자체가 그쪽에 머물러 있지 자기랑 동일한 시점에서 머물러 있지 않다라고 했었을 땐 자꾸만 뭔가 불편하게 이렇게 흡사 여러분들이 착각하실 수 있다고요. 그건 그렇게 불편하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타자들과 행복감을 공유하는 것들에서 당신을 스스로 자아를 찾을 수 있어라고 하는 일종의 따뜻한 배려심일 수도 있는데 관계성이나 내지는 언약은 둘째 치고라도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마음에서요. 근데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일부러 저렇게 뭔가 자기만의 비밀로 나를 이렇게 떨궈 놓으려고, 떨어뜨려 놓으려고, 나와 관계성을 멈추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고요. 그건 착각이라고 조금 얘기는 해드릴게요. 그건 비밀도 아니에요. 이분들, 겉으로 이렇게 약간 배려하거나 치장하는 말은 하실 수 있을지언정요. 거짓말 하시는 스타일은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골탕 먹이거나 테스트를 하시는 스타일은 아니세요. 귀찮아서 그런 거 못해 하세요. 그런 거는 얘기해 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이 자꾸만 이 상대방 분들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꾸만 보이네요. 응? 여러분들이 자꾸만 느껴져요. 그냥 뭔가 고집 피우지 마세요. 뭔진 모르겠지만. 누굴 지금 쳐다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안 좋게. 지금 설명드렸듯이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그 사람들과 인터랙션 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쁨도 느끼고 자기의 자아도 찾고 그럼으로 인해서 또 기회도 찾고 좋은 사람 만나면 그 기회 찾을 수 있겠죠. 이분들이 누구를 또 여러분들의 기회를 위해서 누구를 소개시켜 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꺼다놓은 보릿자루처럼 행동한다든지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쭈삣쭈삣 거리는다든지 모르면은 역할에 맞는 상황극에 맞게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을 돌린다든가 어디 영상 매체에서 가이던스를 좀 받을 수도 있었겠건만 그런 준비 없이 굉장히 쭈삣쭈삣 거린다든가 내지는 관심 없어 한다든가 내지는 나아가서는 관심 없어서 한 행동인데 어떤 식으로 봤을 때는 예의 없어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자면 상대방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 얘기는 듣고 싶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핸드폰을 본다든가 하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예의가 없다라고 얘기해 드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무심코 한 행동인데 어쩌면 조금 상황에 맞지 않았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조금 느껴져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부분에 있었을 때 조금은 이분들의 입장이나 이분들이 좋아하는 그 관심사 자체가 심리적으로 지금 스펙트럼을 어떻게 쳐다보고 있는지와 동일하니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얘기 나오죠. 지금 봤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과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피지컬하게 언약을 하고 무엇인가 생활을 공유해야 하고 또 이 그룹 분들 중에 다는 아니겠지만 이 사람이 상대방으로 인해서 내 생활이 더 윤택해질 수도 있는지 여러분들의 기대치가 있다면 그 부분도 가능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12월이 느껴져요. 분기점이 되리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2024년도 1월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그냥 만족하기 위해서는 지금 나누어서 숙제거리를 하시는 것은 어떨런지 얘기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니즈가 이렇게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살짝 숙제를 해 나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우리가
밀려있는 숙제를 12월 달에 다 하려고 한다면 그땐 조금 더 늦었거나 내지는 주저하거나 내지는 어찌할 도리 없이 보내줘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또 얘기 나오네요. 개자리 에너지, 황소자리 에너지가 느껴지는 걸 봤을 때는 여러분들 뭔가 같이 계시고 싶어 하시는 마음은 있잖아요. 근데 무슨 이유에서 여러분들이 이건 기회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한다든가, 내 기회는 아니고 당신의 기회지 내 기회는 아닐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분들이 입장이, 이분들의 심리 상태가 내지는 심리적인 스펙트럼이 이리하니 조금만 더 이분들한테 동조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정작 정말 숨기고 싶은 거는 다른 데다 숨겨놓을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 부분만 쳐다보고 있다면.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드리면서 오늘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난 피커카드 리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